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9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불법적 습관적 휴대폰 압수 감찰 더 이상 안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정수석 비서관실이 국정현안에 대한 포괄적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이것은 월권이다 라는 관점에서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친인척 비리 관련 업무에 한정하는가 하는 업무를 좀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조직 그 체계라든가 아니면 이것이 국회에서 입법화가 필요하다면 입법화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민정비서관실이 휴대폰 압수가 본연의 업무인지 하는 문제도 민정수석실 업무 규정상 이것이 가능한 여부, 규정의 삽입 여부 이것들을 왜 정부가 정부 조직법과 관련된 부분 또 국회에서 입법화해야 될 부분 그리고 정리를 못하고 이렇게 계속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중앙일보는 새 비서실 청와대 정부 인식 바꿀 쇄신의 계획이 되어야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정수석 유임은 굉장히 오만한 일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네요. 동아일보는 2기 청와대에서는 군림, 이념, 진영, DNA 사라져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역시 민정수석 유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신문은 새 청와대 비서진 대통령 눈과 귀 활짝 여는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여론 수렴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매일경제신문은 친문 핵심으로 채운 청 2기 비서실 군림 말고 소통하라 역시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 유임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결국 문 대통령의 핵심 비서인 조국 수석을 그대로 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개편, 청와대 개편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문인사 자체를 불통으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통하라 이런 주장은 그냥 하는 소리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친문인사가 더 강화된 2기 청와대 비서진 개편이기 때문에 소통하라고는 하지만 조정동 입장에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네요.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김정은 방중 북중 과거 회기 오판하면 안 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이 북핵을 대미 협상에 서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동아일보는 김정은 시진핑에 매달려도 비핵화 외에는 우회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매일경제신문은 네 번째 만난 시진핑 김정은 북비핵화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문화일보는 북중은 핵술책 노골로 하는데 한미일은 균열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반도 비핵화가 안 되는 북핵 폐기 안 되는 책임을 북한과 중국에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북핵이 아니었으면 과연 북미 간에 이 비핵화 협상이 진행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결국 그 북미 간의 협상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역설적으로 북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북핵 폐기를 결국 현실 존재하는 북핵을 폐기시키는 것은 북한과 중국의 오판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선택의 문제다.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북핵을 폐기시킬 것인가 하는 미국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핵 폐기를 진행시키는 것이 북한과 중국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압도적 핵무기와 세계 1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또 세계 1위의 전략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선택이고 미국의 결정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최저임금 지급 능력 반영할 거면 업종지역 차등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바죠. 근데 최저임금은 지금도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다 물론 그 이하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만 최저임금 그 이상으로 금액이 얼마가 되든 그 이상으로 지급되는 경우죠.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것은 최저선을 결정한 것이지 최저임금 얼마, 지급 얼마를 결정하면 그것만 지급하라 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그 1항 조항에 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지급하라는 것이지 그 이하를 지급하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신산업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포스트 반도체와 삼성전자 이후 무엇이 있나? 라고 묻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새 주력산업 육성 필요성 보여준 4분기 반도체 쇼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규제 완화와 혁신으로 신산업을 개발해야 한다. 동아일보는 삼성전자 어닝 쇼크, 미래 성장 동력의 경제사활 걸렸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와 기업들은 산학연 협업과 산업 간 융합에 노력하고 AI 데이터 등 부족한 전문 인재 양성에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삼성전자 4분기 어닝 쇼크,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역시 규제를 풀고 신산업을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뭐 바이오, 5G 뭐 신산업을 개발한다고 얼마나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재벌들은 뭐 향후 몇 년간 400, 500조를 수백조를 투자해서 신산업을 개발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왜 갑자기 이 반도체 이후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산업, 뭐 반도체가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갑자기 나타나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신산업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경유 휘발유 자동차가 사라진다고 해서 자동차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전기 수소차로 전환되듯이 말이죠. 또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경제와 수출을 선도할 때도 자동차, 조선, 철강은 여전히 한국에 있어서의 주력 산업이고 뭐 수출에서 효자 종목이라고 불려왔죠. 이것이 업그레이드 될 뿐입니다. 우리가 1차 산업인 농업조차도 기계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 IT 기술이 접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산업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산업이 업그레이드 됨과 동시에 역시 새로운 산업이 또 만들어지는 그런 그 복합적 구조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파업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연봉 1억 은행들의 파업, 노조 천국 한국이라는 이제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은행 노동자들의 파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 제목은 연봉 1억 은행들의 파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설 내용을 보면 은행은 4명 중 1명이 역대 연봉이다. 그럼 이 사설 제목이 잘못 뽑힌 거죠. 매일경제신문은 3천만 고객 볼모로 한 KB 국민은행 노조의 배부른 파업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문화일보는 절반 파업에도 영향은 미미하다. 금융산업 개조 화급하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직원 절반인 9,000명 이상의 사업장을 이탈했지만 전국에 1,058개 점포가 영업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인력이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구조해야 한다. 이런 역설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연봉 1억 노동자가 파업이라고 제목을 뽑았는데 4명 중 1명만 연봉 1억이라고 하면 연봉 1억은 노동자들 이제 그의 경우에는 직급이 높구나, 좀 직책이 높은 그런 노동자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연봉이 1억 되지 않거나 직급이 낮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을 테니까 연봉 1억 은행원들의 파업 이런 사설 제목을 거짓으로 뽑은 것이죠. 그리고 뭐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연봉이 높으니까 파업할 수 없다. 그러면 연봉이 얼마 이하면 파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 뭐 법에다가 연봉 5천만 이상 파업할 수 없다. 파업은 연봉 5천만 이하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봉이 1억이든 뭐 얼마가 됐든 자기네들이 이 해고에 맞서서 구조조정에 맞서서 직장에 잘려나가면 1억 원이 아니라 영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 파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봉이 얼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파업권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파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연봉 1억짜리 노동자는 파업하면 배부른 파업이면, 그럼 최저임금 선상의 노동자들이 파업하면서 배고픈 파업을 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만약 최저임금 선상의 노동자들 500 내지 600만 명이 되는데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하라고 파업을 하면은 이 조정동 신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다 죽는데 알바 노동자들이 배부른 파업을 한다,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파업하는 노동자의 요구가 무엇이고 무엇이 정점이고 이것이 어떻게 해결돼야 하고, 이렇게 객관적 합리적으로 사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철밥통 귀족노로 노조 배부른 파업 이렇게 그냥 몰아붙이는 이 사설을 쓰는 논설위원들은 연봉이 얼마나 될까요? 당연히 1억 넘지 않을까요? 이들은 배부른 사설을 쓰고 있는 겁니까? 배부른 언론인들입니까? 그 다음 실업과 관련된 문화일보 사설입니다. 정책 안 바꾸면 IMF 사태보다 더한 실업 대란 곧 닥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소득주도 성장 미명의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무차별 강행 등 정책 실패를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실업이 이렇게 정대되고 있습니까? 결국 IMF 외환위기 이후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자유주의 정책 결과가 실업을 증가시켰는데 여전히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실업을 정대시키는 정책을 계속 펴라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실업은 어떤 정책의 문재인 정부 정책이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자본주의 체제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특징은 자본주의 생산의 무정부성 때문에 과잉생산과 그리고 도산과 노동자 실업 그리고 노동자 소득자 역시 구매력의 저하, 그래서 재고가 쌓이고 다시 공장이 또다시 파산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가져오는 이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경제위기가 항상화되어 있죠. 공황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각 파도가 치고 폭풍과 몰려오듯이 기후와 날씨가 변하듯이 실업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하는 측면을 본질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1월 9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